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전해철 장관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내게 말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이는 내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석연찮은 중앙요양원 폐쇄 결정에 보호자들이 김장환 목사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바닥 부적과 주술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지난 1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영훈 목사와 면담까지 진행하면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 말라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송한준 경기도의원이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죠. 송 의원은 이후 논란이 일자 평화나무를 통해 내가 거짓말을 했을 뿐 장관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수사기관을 통해 더 명확하게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송한준 도의원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저 전해철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송한준 경기도의원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경기도 시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낙연 후보 지지를 밝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도 나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선거 때마다 발행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송한준 의원은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다 거짓말이라며 장관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침체된 캠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오버했다며 좀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내가 이제 이낙연 후보를 돕고 있었는데 계속 뭐 30%대에서 밑돌고 이제 사기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장관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지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장관님이 얘기 안 한 거를 좀 이렇게 좀 사기 좀 붙어들라고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한 거지. 장관님은 절대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아니고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좀 오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헤아려 주세요. 그러나 송 의원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하다가 이후 말을 바꿔 자신이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그런 얘기 사실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오버해서 좀 했습니다. 누가 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랬지. 그리고 내가 어저께 비서실에다 전화했어요. 혹시 몰라서 이제 비서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수를 했고 장관님한테 좀 전달 좀 해달라. 전해철 장관 측도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당연히 전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시고, 장관님께서 그쪽에 뭐 만나시거나 이제 뭐 그 연락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도 아니시고, 그 어떤 경위로 그런 건지 당사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본인이 거짓말한 거라고 하니까 그 선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평화나무는 좀 더 명확하게 진위를 밝히기 위해 15일 전해철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습니다. 선거사무총괄 책임자인 전해철 장관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특정 편에 서면은 자격이 없겠죠. 우리 평화나무의 목적은 공명선거입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한 신뢰는 기본 전제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공명선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한준 도의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명색이 공인이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니까 공적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순식간에 뒤집는 행태는 상식 밖입니다. 검찰은 전해철 장관의 특정 대선 경선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혹여 송한준 씨 개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로 일축한다면
앞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지닌 정치인의 불법적 지지 의사 표명은 송한준 매뉴얼대로 남발될 것이고 선거 현장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며 민의는 왜곡될 것입니다. 또 오는 22일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교회가 정치 무대가 되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입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손꼽히던 중앙요양원의 석연찮은 잦은 폐업 강행에 보호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보호자들은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에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김장환 목사에게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어째서 김장환 목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지 김장환 목사와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과의 연결고리를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요양원 보호자들이 원천침례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천침례교회는 김장환 목사의 아들이자 중앙학원 이사장인 김효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로 김장환 목사는 오전 7시 50분 설교를 맡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지난 3일 수원중앙침례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김장환 목사에게 중앙요양원 폐업 철회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날 김장환 목사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나 이런 건 못하고요. 이런 거는 지금부터 계속 있잖아요. 모임까지. 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주세요. 보호자들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보호자들에게 은퇴 이후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재단 곳곳엔 김장환 목사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2월 수원승 기념관 유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2020년 6월경 물러난 이후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된 장로나 총괄이사, 선임원장 등으로 임명된 현 양로원장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소속이지만 교회 측이 사실상 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보호자들과 중앙요양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관없을 수가 없다. 중앙교회가 상관없으면 어떻게 중앙교회 목사가 거기 가서 양로원장을 하고 중앙교회 장로가 거기 가 재단 이사, 대표이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네, 근데 수완슨 자체가 중앙복지재단이랑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은 것 자체가 중앙복지재단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게 그냥 교회 정치 싸움인 것밖에 안 보여요. 수원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 중앙공동체 항목에는 여전히 수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이 있지만 교회 관계자는 재단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무척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교회하고는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수완슨 기념관 유지재단과 중앙학원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재단 이사 가운데 강흥식 극동방송 부사장은 중앙학원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재단 감사인 노모 교수는 중앙학원 이사이기도 합니다. 김장환 목사의 아들이자 중앙학원 이사장 김효샘 목사도 2008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재단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재단은 수원중앙침례교회와 상관이 없고 스완슨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유일한 재단의 목적이라고 보호자들에게 말했다는 재단 관계자. 일각에서는 김장환 목사 은퇴 이후 수원중앙침례교회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의 운영을 둘러싸고 현 대표이사와 양로원장이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들은 다 추종자들이에요. 고명진 목사하고 수동자들은 다 나왔어요, 이사에서. 그다음에 극동방송 부사장도 거기 있잖아요. 잘해서 노인들을 잘 섬겨야지. 한 분이라도 그거를 대품만에 온 사람들 갖다가 대쫓으면은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인이 아니죠. 교회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그걸 진 건데. 평화나무는 수완슨 기념관 유지재단과 김장환 목사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재단과 현 양로원장, 극동방송 등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재단이 폐업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나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요양원이 지금 내세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르신들을 존귀하게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르신들을 그냥 짐짝처럼 진짜 다른 데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보내려고 하는 이게 다 보호자들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그 요양원 측에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지금 권한도 없고 다 내려놨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13일 중앙요양원을 방문해 현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경영 악화를 핑계로 요양원 폐쇄가 결정됐다며 보호자들에게 재차 문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평안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손바닥 부적과 무속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지난 1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영훈 목사와 면담까지 진행했죠. 이에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이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손바닥 부적 논란에서 학문침 전문가 대동설과 역술인 천공수승 멘토설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천공수승의 조언을 의지했느냐는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내한테 그런 거를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은 천공수승 멘토설은 부인하면서도 김건희 씨와 함께 천공수승을 만난 적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사학자 김준혁 교수는 해당 논란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국가 정책이 지금 윤석열이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천공한테 가갖고 물어보고 천공이 이야기해줘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도 뒤에서 천공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다 할 거 아니겠냐고. 최근 이틀 상간으로 불교 법회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이목을 집중시킨 윤 전 총장.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법적 공방을 이어온 정대택 씨는 김건희 씨가 고등학교 시절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그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을 뿐이에요. 다음에 선생님 그 명예일력을 다니실 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활동도 하셨다라고 얘기도 또 들었는데 이것도 아니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설은 부인하면서도 성경에 관심이 많았다고 주장한 김건희 씨는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를 소개한 것도 스님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최은순 씨는 사업 파트너이자 조력자였던 김충식 씨 등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 소재 교회에 함께 출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최 씨가 교회에 출석했던 이유와 목적은 순수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최은순 씨는 교회를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최은순이는 겉다리로 다녀요. 거기 나가다가 또 저 명성교회로 갔다가 목사님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정대택이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뭐 확인서 써줘 그렇답니다. 나를 뭐 엉뚱하게 막 방해 어쩌다 해가지고 처음에 엮잖아. 근데 나는 최은순, 김충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람 뭐 사실도 없다 뭐 이런 게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가하고 분명히 만났거든. 2003년 6월 22일 날이 일요일인가 그래. 2시에 만났어. 2시에? 호숫가에서. 잠실 호숫가? 거기 석촌호수요? 네. 만났는데 이놈이 안 만났다고 같이 만난 사람도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막 교회에 있었다 이거야. 무슨 헌금 뭐 정년이라고 목사가 뭘 써내고 그랬어. 그 교회 욕먹는 거야. 본인의 욕심과 또 이득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무속신앙도 가리지 않는 행태에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최은순 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최 씨가 출석했다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교회의 담임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에 모두 연락했으나 한결같이 통화가 성사되지 않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1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나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합니다. 발족식은 22일 온라인을 통해 송출됩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넘어 다음 강사로 제보자 X가 나섰습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주가 조작이나 주식 범죄 유형 등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